이어서 뭐 이제 최고 인기 프로는 끝났습니다. 인기 코너는. 지금부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과거 8, 90년대는 언론을 조폭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근데 조폭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야말로 승량이 1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가족까지 이렇게 막 물어뜯는 걸 보면 야 이건 조폭이라는 표현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1위 때가 제일 두려워하는 감시견입니다. 우리 미디어를 민동기 얼굴 큰 미디어 와치독 모셨는데 자 한 주간의 뉴스 옥석을 한번 좀 가려볼까요? 네. 옥석 뉴스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도 있어 근데 국내에? 이게 정말 핵심을 잘 찌르시네요. 내가? 네. 헐. 이게 앞서 뉴스 프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옥 뉴스를 좀 찾다 보니까 찾긴 찾았어. 찾았어. 한국이 아닙니다. 헐? 아하. 일본입니다. 일본. 네. 일본. 전 사실 이걸 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걸 좀 봤는데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기다 병원에서 이걸 하는 관계로 프린트를 못 해오고 여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 일본 후지 TV라고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MBC와 자매 결연을 맺은 그렇습니다. 일본 최대 민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매 결연을 맺은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콩주와 파티장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후지 TV에 그 미스터 썬데이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9월 21일 날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느냐? 세월호의 침몰의 진실. 이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생존자 학생을 직접 제작진이 인터뷰를 하고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집단 인터뷰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죠. 그 최초예요. 그리고 국내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이 후지 TV에서 후지 TV에서 했습니다. 이름은 후지지만 내용은 절대 후지지 않아요. 절대 후지지 않아. 이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증언을 바탕으로 침몰 당시 있었던 상황을 이제 재구성을 한 거예요. 드라마 재현을 한 거죠. 재현을 한 거죠. 근데 단순 재현이 아니고요. 침몰 당시 11개 선내 영상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했고 더더군다나 사고 상황 당시 275장의 사진 또 그걸 또 바탕으로 했어요. 그리고 관계자 72명의 증언. 그러니까 굉장히 취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꼼꼼하게 했는데 이 JTBC 등 일부 언론에서는 증언을 이제 보도를 한 적은 있는데 이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침몰 상황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재구성한 그런 국내 언론은 신문 방송 통합해서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일본 후지 TV가 해냈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증언을 한 그 생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왜 국내 언론이 아니라 일본 후지 TV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나옵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데 멘트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국내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일본 TV라도 와서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너무나도 병원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아무리 제가 지금 일본 TV나 이런 쪽을 일본 TV도 사실 이상호 선배도 아시겠지만 일본 TV도 일본 정치 상황이라든가 국내 상황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요. 거기 너무나도 한계가 명백해요. 그 후지 텔레비전은 그 민방이고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상업성을 추구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 미스터 썬데이라는 프로그램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 출발 모닝 와이드 내지는 뭐 이제 서프라이즈 이런 뉘앙스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오락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패널로 와서 같이 웃고 떠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세월호의 침몰의 진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 해외에 있는 아주 정통한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왜 우리가 외신을 보면서 유튜브로 또 나오는 걸 또 우리 일반 네티즌들이 자막을 또 넣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울고 차마 못 보겠어 이래야 되는 건가? 우리나라에 방송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방송을 끝까지 못 봤어요. 네. 보다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자막, 이제 한글 자막이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방송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방송적인 기술, 기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그리려고 했더라고요.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큼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진실이 거리에서 이렇게 발길질 당하고 침몰하고 있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후지TV 정말 경의를 표하고. 근데 물론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그 침몰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다시 한번 뭐 유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꼭 뉴스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국내 언론은요. 아예 이 자체를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국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사히 신문이나 아사히 TV, NHK가 아닙니다. 일본 민영 방송이에요. 상업방송. 상업방송. 11시, 11시, 12시 밤에 틀면 난리 납니다. 그렇습니다. 채널에. 그런 방송에서도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실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노력 자체만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고 국내 시청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네, 일본 후지TV의 세월호 침몰의 진실, 이 프로그램이 옥 프로그램이 되면서 대한민국 방송은 모두 석이 되는 그런 그렇죠. 순간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고 또 두 번째 옥입니까 석입니까? 석이죠. 이제 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석은 또 아시다시피 석하면 또 국내 언론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민국장이 좋아하는 그 언론? 그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 모니터를 제가 아프기 전 상태처럼 상시적으로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엑기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보도가 뭐가 있을까를 딱딱딱 체크를 한 거예요. 후지TV가 잘하니까 엑기스라는 말도 정감 있게 다가온다. 일본 그러니까. 말도. 엑기스. 핵심만 딱 추려서 제가 도대체 가장 문제가 뭔가를 했는데 아니 이게 딱딱 걸리는 거야. 절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묘하게도 옥, 석 다 세월호 관련 뉴스입니다. 근데 옥은 후지TV가 잘했다는 거고요. 석은 가장 맨 먼저 TV조선. 조선일보는 그래도 아니네. 그래도. 뭐 조선일보나 TV조선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TV조선이 더 심할 때가 있어요. 똥이나 오줌이나. 네. 근데 TV조선에서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느냐. 그 9월 23일입니다. 네. 리포트 제목은 민변, 유족 변호, 손떼. 딱 뭔가 제목에서 오지 않습니까? 찐하네요. 일단 폭행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직후에 민변에서 마치 유족 변호 손을 뗀 것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물며 진보적이라고 하는 민변까지도 손 뗐으니 이제는 완전 니들은 아웃이다. 뭐 이런 선언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이 리포트의 문제점 첫 번째 민변은 공식적으로 유족의 변호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맡은 적이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맡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손을 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민변이 공식적으로 민변 차원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자 민변이 유가족을 변호합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TV조선 뉘앙스가 아니라 그건 사실로 그렇게 주장한 거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TV조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민변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유가족들을 변호하겠다라고 논의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식의 결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변 차원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리포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TV조선의 이 리포트는 일단 이것에서 뻥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지금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박주민 변호사가 그 영등포 경찰서 가서 아니 막 기자들이 막 들이밀어요. TV조선하고 막 종편하고 막 리포트를 들이밀거든요.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막 들이미니까 아니 뭐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요. 막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인터뷰한 당사자를 박주민 변호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응? 근데 박주민 변호사는요, 당시 영등포 경찰서 현장에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한 거야? 누구예요? 다른 변호사, 제가 지금 여기 이 적어 왔는데 김모 변호사라고 그 민변 소속입니다. 그 민변 변호사 소속 변호사가 막 기자들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한 걸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박주민 변호사라고 내보냈으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팩트 관계에서 틀렸고요. 그렇죠. 완전히 틀렸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논란이 되니까 슬쩍 자막을 바꿉니다. 뭐라고? 김모 변호사로 이렇게 바꿔요. 근데 둘 다 두 가지가 틀렸죠. 저는 마지막에 핵심이라고 보는데 또 있어 핵심이? 아니 민변에서 공식적으로 맡은 적이 없는데 맡았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도 네. 잘못이고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는 현장에 없었는데 박주민 변호사 한 것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일단 두 가지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 리포트는 거의 끝났어요. 이건 자체로서 사망이지, 사망. 사망이에요, 사망. 킬! 가치가 없는 거죠. 킬인데 결국에는 또 그 있어? 김모 변호사 리포트를 TV조선이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민변이 공식적으로 맡았다. 그거랑 그 변호사가 세월호 그 영등포 경찰서 가서 기자가 막 몰려와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이거를 굳이 그 리포트에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뭐 있지. 연맥이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변이 공식적으로 맡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상식적으로 이제 뭐 그 얘기 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들 다 그렇죠. 알아들었으니까 네. 연맹에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내가 그 전문가시잖아요. 내가 무슨 연맹이는 전문가냐?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아니, 고발하는 전문가지. 어쨌든 엿을 먹이자 그 사람한테. 하도 엿을 많이 보고 보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엿먹이는 줄 아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나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네. 연맥이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알지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상적인 발언을 핵심적으로 하게 해줘야 돼. 이런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연맥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었는데 딴 얘기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오만불손하게 대하도록 하든가. 이건 잘못된 나쁜 이미지를 이 사람한테 심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연맥이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20년 방송 기자질을 해보니까 이제는 기사를 안 봐도 그냥 질문하는 거 보면 우리는 다 보잖아. 그렇죠. 저 기사를 왜 쓰려고 하는지, 왜 취재하려고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게 다 허구현 아저씨 같은 사람은 이게 투수가 이렇게 공 잡는 것만 봐도 알잖아. 아, 제가 지금 무슨 공을 던지려고 한다. 응? 던져봐야 아냐고. 질문 완투에서 딱 끝나요. 그럼. 좀 과격한 발언해서 죄송한데 요 새끼가 뭐 기사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답변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얻으려고. 아, 그렇지. 근데 그게 빡돌게 하려고. 제가 그게 안 됐어요. 왜? 제가 예전에 그 KBS에서 고발 프로 할 때 제가 그 불법 다단계 사장님 막 쫓아서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PD나 이제 리포터분 좀 이렇게 작은 분이 쫓아가서 아,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아 비켜 이래야 되는데 싸가지 없게 막. 근데 내가 가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PD가 아 남은 씨 그림이 안 나와요. 이러면서 아 제가 쫄아서 승질 내야 되는데 아 저기 내가 그랬다. 한 고발 프로만 한 8년 하다 보니까 2580 주로 했잖아요. 어느 순간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고발하려고 조지려고 그러니까. 몰카 들고 이렇게 딱 가잖아. 나쁜 놈이야. 일단 내용상 딱 가면 이분이 너무 사람 좋은 인정 미소를 지으면서 아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TV에서 그 나쁜 놈들 고발하던 이 기자님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 나쁜 놈들이 있냐고. 자기 고발하러 왔는데.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래 나왔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그 경찰 기자들을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사스마리라고 그러거든요. 풀죠. 사스마리들이 그렇게 몰릴 만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이 그렇죠. 무슨 뭐 유가족들이 성직자입니까? 고위 공직자입니까? 그냥 자식 잃은 사람들 물론 뭐 이렇게 언쟁을 하고 뭐 폭력 행위가 얽히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를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승냥이처럼 물어뜯는 거 보면서 참 유가족과 민변을 동시에 1타 2피로 조지려고 하는 거죠. 1타 2피로 엿을 먹이려고 한 전형적인 보도죠. 그러나 엿을 먹이려면 제대로 먹였어야죠. 팩트 관계가 일단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지금
기사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아, 삭제됐어요? 포털에서 제가 검색을 오. 하려고 했는데 TV조선하고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포털에서 내렸어요. 그렇군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옥성 뉴스. 옥석 뉴스 중에 괜찮은데 옥성 뉴스 오늘. 석입니다. 석. 석. 이 석은요. 다이빙 벨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지금 편마비 증상이 오고 있어. 이게 손발이 막. 근데. 근데 이 다이빙 벨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2일 날부터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국제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상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부산 국제영화제 측에서는 계속 상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상영하지 말라고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저는 차세대 문화연대라는 곳에서 성명을 냈잖아요. 차세대 문화연대. 네. 좀 문화연대는 원래 좀 쪽 진보적인 그런 시민단체로 알고 있는데 차세대 문화연대가 또 있더군요. 차가 3대밖에 없나? 어떻게 이 개그. 아무튼 아프시니까 이 이 차세대 문화연대에서 한마디로 성명을 냈어요. 이 다이빙벨 이거 안 된다.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이 영화는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데일리 데일리언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에 수구 보수 매체 있는데 이쪽에서 또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걸 받아서 대서특필하죠.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조중동. 이 조중동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종편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리포트를 내보내요. 근데 조중동에서는 또 닷컴에서 이렇게 또 이 TV조선이나 동아닷컴이나 네. 채널A나 이런 걸 받아서 써요. 근데 정작 지면에서는 요만하게 보도를 합니다. 그게 왜냐? 저는 거기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조중동 지면 기자들의 멘탈을 봤어요. 어떤 멘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닷컴과 종편에서는 니네들을 상대해주지만 이상호를 상대하지만 지면에서는 이상호 기자를 상대하지 않겠다. 저는 진짜 금치가. 그걸 느꼈어. 저는 내가 들어온 거야? 제가 오늘 그래서 조선일보를 봤어. 봐가지고 분명히 지면에서 다룰 거다. 아니 인터넷에 크게 났던데.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TV조선에서도 엄청 리포트를 막 여러 번 내보냈거든. 오늘자 조선일보 12면에 저 구석에 2단으로 다이빙벨만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호 선배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예? 아쉽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문제를 삼냐면 이거는 사실 조중동 보도는 물론이고요. 여기 데일리안, 뉴데일리, TV조선, 채널A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 성뉴스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영화에 대한 호불호 또 영화에 대한 또 언론의 판단, 비판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자기네들 스탠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상영을 하기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관객에게 있어요. 언론에게 없어요. 그걸 상영하라 말하는 관객들이 보고 판단을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뉴데일리, 데일리안, 조중동, TV조선, 채널A 이 종편 언론들은 상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도를 넘어서고 있죠. 이건 한마디로 권한을 넘어선 저는 언론 폭력이라고 봐요. 다이빙벨 저도 못 봤어요. 진짜요?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저도 일단 보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론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본 사람 보고 나서 관객들이 판단하는 문제지. 왜 상영을 하지 말라. 거기 부산시장까지 나서가지고 120억이 넘는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중에 60억 거의 절반 정도를 부산시가 되거든요. 근데 부산시장이 나서가지고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사전 검열이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이쯤에서 그 다이빙벨 감독님 한번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왜 섭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계 감독은 그냥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작사, 기획사, 뭐 배급사 이게 조율을 거쳐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섭외 안 될 텐데. 섭외됐습니다. 됐어요? 진짜 따로 모시죠. 왜냐하면 이분이 섭외에 응한 음.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너무 물어뜯는다. 언론들이. 자기도 좀 뭔가 해명을 해야겠다. 해명해야겠다. 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한 큐에 섭외를 했습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다이빙벨의 감독 감독. 이상호 감독을 이 자리에